사람은 평생 숨을 쉬면서도 정작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밥 먹는 법, 운동하는 법, 약을 챙겨 먹는 법은 여러 번 듣고 배우는데 하루에 수만 번이나 반복하는 숨은 그냥 쉬면 되는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지요. 젊을 때에는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고 밤을 새워도 다음날 아침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똑같이 숨을 쉬고 있을 뿐인데 하루가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더 쉽게 지치고 별일 아닌 일에도 가슴이 빨리 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곳 신비한 지식에서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차이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숨을 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숨의 깊이와 리듬이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그 바뀐 호흡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온 피로감과 불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조금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돌고래에서 힌트를 얻은 단전호흡, 돌고래의 숨결을 떠올리며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돌고래까지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돌고래라는 동물의 숨에는 연세가 있는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돌고래는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지만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가미로 물속에서 산소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기를 마시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한참 물속에서 헤엄치다가도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쉬어야만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돌고래는 숨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들이쉴 때는 짧고 정확하게 한 번에 폐 속 공기를 크게 교환하고 내쉴 때는 길고 부드럽게 내보냅니다. 그 한 번의 숨이 다시 깊은 물속에서 버티게 해주는 준비가 되는 셈입니다.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폐 속에서는 공기와 혈액이 교환되고 그 속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숨은 점점 가슴 윗부분에서만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변해갑니다. 흉곽의 위쪽만 가쁘게 오르내리면서 폐의 아래쪽은 잘 쓰이지 않게 되지요. 결국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적게 숨을 사용하게 되고 몸은 같은 일을 해도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머리는 복잡하고 숨은 잔잔해지지 않고 마음은 이유 없이 불편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고래의 숨결에서 힌트를 얻어 단전호흡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두세 손가락 정도 내려간 곳.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고 불러왔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장과 혈관, 신경이 밀집한 곳이어서 몸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단전으로 숨을 내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자율신경계의 균형, 심장 박동, 수면의 깊이까지 서서히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은 아닙니다. 다만 숨 한 번 쉬는 방식이 바뀔 때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돌고래처럼 물속을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돌고래가 가진 호흡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단전 돌고래 호흡이라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묻는다면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숨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돌고래가 몇 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타는 것, 보는 것, 걱정하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 숨으로 올라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침대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보십시오. 앉는 것이 힘들다면 그냥 반듯하게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몸의 어느 곳에도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세를 정리해 줍니다. 목이 너무 꺾이지 않게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허리가 떠 있는 느낌이 들면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이불을 살짝 받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허리와 골반에 있던 긴장이 조금 풀리고 숨이 내려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특별한 호흡을 하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의 숨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먼저 크게 움직이는지, 어깨가 들썩이는지, 아니면 배 쪽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오르내리는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잘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끼려고 한다는 그 마음 자체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몸 안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내부 감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감각이 깨어날수록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서서히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과 흥분이 조금씩 정리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단전, 즉 배꼽 아래쪽을 한번 의식해 볼 차례입니다. 한 손 혹은 양손을 배꼽 아래 두세 손가락 정도 내려간 곳에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힘을 주어 누르지 말고 손의 온기가 배 위에 살짝 얹힌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숨을 들이쉴 때 손 아래가 움직이는지, 내쉴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만약 숨이 대부분 가슴에서만 움직인다면 손 아래는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괜찮습니다. 그저 내 숨이 아직은 여기까지 잘 내려오지 않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 지점이 출발점입니다. 돌고래는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쉬는 순간 온 감각을 그 호흡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폐를 가득 채워야 다시 깊은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태도를 잠시 빌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단전 위에 손을 올리고 숨을 바라보는 이 짧은 시간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운을 모으는 준비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들이쉬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숨을 느끼며 들이쉬느냐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변화를 더해보겠습니다.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쉴 때 가슴 윗부분보다 손이 얹힌 단전 쪽에 더 신경을 써봅니다. 숨이 들어오면서 배 아래쪽이 아주 살짝 손을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배를 일부러 크게 내밀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숨이 이쪽으로 내려가는구나 하고 느끼려고만 하십시오. 들숨은 너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정도 가볍게 세며 들이쉬면 됩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들이쉴 때보다 조금 더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까지 세어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단전 아래쪽이 부드럽게 가라앉는 느낌을 따라가면서 몸의 무게가 조금 더 바닥이나 의자 쪽으로 내려앉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숫자를 세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면 단지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는 느낌만 잡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쉴 때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패턴을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 손 아래의 미세한 움직임이 전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단전 호흡은 잘했다, 못했다를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던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돌고래도 처음부터 깊이 잠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거리와 시간을 늘려갑니다. 당신의 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렸다면 그 자체로 이미 어제와는 다른 호흡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지금 당신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흘려보내던 숨을 단전이라는 한 지점에 모아 바라보는 경험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슴 위쪽으로만 몰려있던 호흡이 조금씩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박동의 패턴, 긴장과 이완의 균형,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도 함께 서서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돌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쉴 때처럼 당신도 단전에 손을 올리고 숨을 살펴보는 연습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숨을 깊게 쉴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숨의 방향이 단전을 향해 한 발짝 움직인 것이지요. 이 한 발짝이 쌓이면 나중에는 짧게 모으고 길게 풀어내는 돌고래식 단전 호흡의 리듬을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이 첫 감각을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한 채 숨과 단전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보는 연습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숨이 정말로 단전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리듬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바꾸어 가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향해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은 여전히 단전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단전이 어디인지, 그리고 숨이 그곳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에서만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렸지요. 그 알아차림은 마치 어둑한 방에서 불을 하나 켜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불빛 아래서 조금 더 또렷하게, 조금 더 깊이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숨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평소에 긴장이 많으면 숨도 자연스레 위로 몰립니다. 반대로 몸이 편안해지면 아무 노력 없이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내려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본적인 긴장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관절도 뻣뻣해지고 장기들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속도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숨이 내려갈 공간이 차츰 줄어들고 단전 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고래의 호흡에서 리듬을 빌려옵니다. 돌고래는 들숨은 짧고 정확하게, 날숨은 길고 고요하게 내보냅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단전 호흡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도 들숨보다 날숨이 길어지는 순간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며 몸 전체가 이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단전의 기운을 모으려면 먼저 이 이완의 문이 천천히 열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문을 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코로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셋을 세어 보십시오. 이때 가슴을 부풀리려 하지 말고 손이 닿아 있는 단전 쪽에만 가벼운 관심을 주면 됩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미세하게라도 올라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숨이 이 자리에 도착하려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내쉴 차례입니다. 천천히, 들이쉴 때보다 조금 더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은 6가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보다 느낌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는 동안 단전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지, 몸의 무게가 조금 더 바닥으로 스며드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어깨가 위로 들썩이거나 가슴이 먼저 움직인다면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숨은 억지로 밀지 않을 때 가장 고요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손바닥 아래에서 아주 작은 파동 같은 움직임이 느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헷갈릴 정도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숨이 오고 가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감각이 금방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고래가 물속에 잠수하는 깊이는 저마다 다르듯이 단전으로 숨이 내려가는 깊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제 리듬을 조금 더 다듬어 볼까요? 숨을 들이쉬고 날숨으로 길게 내보내는 이 기본 구조가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반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날숨을 길게 내보내면 몸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들숨을 끌어들이려는 힘을 만듭니다. 이 힘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돌고래도 숨을 완전히 내보낸 후에야 강한 들숨을 들이쉬지요. 이 반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단전이 들숨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반동을 느끼기 위해 날숨을 내쉴 때 끝까지 억지로 밀어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부드럽게 더 이상 내쉴 숨이 없구나 싶은 지점까지만 그 순간 몸이 아주 작은 휴식을 취하며 다음 들숨을 맞을 자리로 조용히 정리됩니다. 이때 들숨은 이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단전 깊숙이까지 내려가기 쉬워집니다. 이제 손 아래 단전이 부풀고 가라앉는 움직임이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은 여전히 아주 미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전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움직임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단전까지 오고 가는 길이 매번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자주 열리면 그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익숙해집니다. 이제 단전과 숨 사이의 연결이 조금 익숙해졌다면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단전의 머물기입니다. 들숨을 들이쉬고 나서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만 숨이 단전에서 멈춰있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숨이 끝나는 지점에서 숨이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돌고래가 수면 위에서 숨을 들이쉰 직후 아주 짧게 머무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히 숨이 머무르는 순간이 아니라 몸의 안쪽이 한순간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이 고요함이 느껴지면 그 다음 날숨은 훨씬 더 길고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단전 아래로 모인 기운이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생각이 자꾸 딴 길로 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흘러가는 것은 숨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인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손바닥에 온기, 단전에 부풀고 가라앉는 움직임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가 단전 돌고래 호흡을 익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낮에 걷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 순간의 대부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고래의 호흡 리듬과 정반대입니다. 큰 들숨은 오히려 더 긴장을 만들고 숨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날숨을 먼저 길게 내보내야 합니다. 숨을 길게 내보내면 들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그 들숨이 단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단전 돌고래 호흡의 핵심 원리이지요. 내쉬는 숨을 통해 들숨이 내려갈 자리 만들기. 돌고래도 숨을 내쉬지 않고는 깊이 잠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전의 기운을 모으려면 먼저 몸 안의 긴장을 날숨으로 비워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지금 당신은 단전과 숨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단전으로 내려가는 길이 처음보다 조금 더 편안해졌고 날숨이 길어지는 것이 몸에 조금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이어질 단전 돌고래 호흡의 기본 뼈대가 됩니다. 이제 이 뼈대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단전 호흡을 일상의 특정 순간들과 연결해 보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낮에 피곤이 몰려올 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단전으로 숨을 모으는 돌고래식 리듬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숨과 단전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길이 잡힌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직 어색할 수도 있고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분명해졌지요. 이제부터는 이 단전 돌고래 호흡을 책 속의 지식이나 일회성 경험으로 남겨두지 않고 당신의 하루 속으로 천천히 옮겨 놓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것을 어떻게 오래 가져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법도,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도 일주일 하고 그만두면 몸은 그리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깐 깊게 쉬었다고 해서 내일 모든 피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내일 조금, 한 달, 두 달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지치는 나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루의 어느 지점에 이 호흡을 심어둘 것인지부터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잠들기 전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시간, 누구와도 약속이 없고 당신의 숨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지요.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베개와 이불을 정리한 뒤에 단 한 가지 동작만 더 추가해 보십시오. 양손을 단전 위에 올려놓고 코로 셋을 세며 들이쉬고 다섯을 세며 내쉬는 단전 돌고래 호흡을 5번만 하는 것입니다. 5번이면 길어야 1분,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은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지금은 숨을 돌볼 시간이다라는 태도입니다. 들숨이 단전 쪽으로 내려갔다가 날숨과 함께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오래된 걱정들이 줄을 서서 나타나더라도 그때마다 단전 위의 손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손의 따뜻함, 단전의 오르내림, 그리고 조용히 오가는 숨소리,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잠이 빨리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전 호흡은 잠을 재촉하는 도구라기보다 잠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정리해두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누워서 단전 돌고래 호흡을 할 때 심장은 조금 더 느리게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서서히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몸을 쉬게 하는 쪽,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하지요. 이 상태가 유지되면 비록 잠드는 시간이 크게 빨라지지 않더라도 잠이 들었을 때의 깊이는 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호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을 떠서 처음 마주하는 천장, 베개, 이불의 감촉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 순간에 곧바로 몸을 일으키지 말고 단 10번만 단전 돌고래 호흡을 해보십시오. 밤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이 서서히 풀리고 심장과 폐도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단전 위에 손을 올리기 힘들다면 한 손만 가볍게 올리거나 심지어 올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단전 위치를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야. 오늘도 이 리듬으로 시작하는구나 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도 이 호흡은 여러 번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올 때, 어지러움이 살짝 올라올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 대부분은 그냥 참고 지나가거나 의자에 앉아 한숨만 내쉽니다. 그때야말로 단전 돌고래 호흡을 잠깐 써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가볍게 감거나 바닥을 향해 시선을 떨어뜨린 뒤 단전 쪽을 향해 숨을 천천히 보내보십시오. 들숨은 짧게, 날숨은 길게, 단 1분만 해도 몸 안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물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신 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돌고래처럼 당신도 그 잠깐의 숨 고르기를 통해
다음 시간을 버틸 힘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의문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 나이에 지금 이런 걸 새로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숨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숨은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를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잘 대해주는 법을 늦게라도 배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몸을 크게 움직이기 어렵다 해도 깊은 숨을 배우는 일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단전 호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몸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괜히 잘못해서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단전 돌고래 호흡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숨이 조금 깊어지고 조금 느려지고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기 시작했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크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단전과 숨을 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건강 상태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 늘 편안한 한도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들숨 셋, 날숨 다섯이 힘들다면 들숨 둘, 날숨 넷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지 조절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운동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는 늘 한쪽이 크게 소리쳐서가 아니라 서로의 속도에 맞추어야 깊어지지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돌고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다가도 일정한 간격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신 뒤 다시 내려가는 모습. 우리는 바다를 헤엄치지는 않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을 만납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 한낮에 쉬고 싶은 순간,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그때마다 단전 위에 손을 올리고 짧게 모으고 길게 내보내는 호흡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하루도 마치 돌고래처럼 숨과 숨 사이에 분명한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리듬이 바로 당신의 기운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은 덜 휘청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던 날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잠든 밤의 깊이가 서서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찾아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도 숨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는 말을 남에게서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단전에 손을 얹고 조용히 건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단전 돌고래 호흡을 몇 번 이어가 보십시오.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그 사이에 오늘 하루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라면서요. 만약 이 호흡을 직접 해보시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경험이 같은 나이대의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숨과 단전, 몸과 마음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신비한 지식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보내주시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깊게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당신의 숨이 어제보다 조금 더 고요해지고 단전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내일의 걸음과 모레의 미소까지 이어지기를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